의료 개혁이라고 했지만은 2,000명 정원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의료 대란으로 바뀌었고,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렸고, 총선에서 국힘당이 참패했고, 그리고 결국 이게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이어지면서 정권의 몰락을 불렀습니다. 제가 쓴 윤석열 몰락의 기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 대란입니다. 이 의료 대란의 실수는 의사들을 적대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장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장교들이 합의를 해줘야 된다. 모든 장교들이 반대하는 전략으로 정치인이 전쟁을 수행하면은 그게 이길 수 있는 거냐?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정권의 몰락을 불렀다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판사와 모든 검사들이 반대하는, 제가 거의 모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검찰 사법개혁이 성공할 리가 없죠. 왜냐? 그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인의 몫일지 모르지만은 바꾼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사람은 법률가들입니다. 그런데 법률가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그런 구조하에서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면은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개혁, 모든 군인들이 반대하는 전쟁, 모든 법조인들이 반대하는, 모든 법률가들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했는데,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 전 대행은 오늘 공개된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이 사법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영할 주체는 사법부라면서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2010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사법개혁 논의에 야당이든 민주당과 사법부가 참여했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논의 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명확한 사정 변경 설명도 없이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현재와 같이 사법부의 문제를 단일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건 마치 종합적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동네 외과로 보내 바로 수술부터 하는 격이라면서 종합적 논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행은 민주당을 향해 명문화된 규정이나 다수결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양당이 협력해야 국민의 의사가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고 정당성도 확보된다. 만약 한쪽이 다수결로 밀어붙여 법을 통과시키면 집행과정에서 사회적 저항이 생겨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의 비위와 범죄가 드러나고 있어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등에 참여했기에 정당 전체를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면서 헌재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 즉 선거에서 심판받을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지금 정치 현안의 상당수는 사실상 보수 진보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면서 정치가 이를 진영 대결로 몰고 가면 결국 극우와 극좌 등 양극단 세력만 힘을 얻게 된다. 이제는 정파적 대립을 넘어 상식과 절제의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주 신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진영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청래,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윤석열도 포함되고 이재명 현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자꾸 진영 논리로 국민들을 쪼개고 있습니다. 정청래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좌우 대결 구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을 그걸 무슨 정의로운 저항 정신인 것처럼 정의로운 항명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나라가 좌우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수준이 이미 그렇게 쪼개질 수준이 아니니까 결국은 여기에 편성하는 극좌와 극우 세력만 힘을 불려준다는 게 이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의 아주 심각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대표죠. 작년 12월 3일, 4일에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에 가세를 했으므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지고 위헌정당 해산을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을 구한 사람은 한동훈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권위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살려면은 국민의힘의 주도권이 한동훈 세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장동혁 등 윤의계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 극우 세력, 인종적 반중 세력이 모여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것이고 그쪽으로 가면은 정당 해산의 길이고 한동훈이라는 구명정을 잡아야 살 수 있고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도 희망을 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잘 모셔가지고 전략적인 아주 적소에 공천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